MIT 역사상 교수들이 신입생 노트를 베낀 건 처음이었다. 그날 아무도 풀지 못한 수학 문제가 칠판에 걸렸습니다. 교수도 박사과정도 손을 놓은 그 문제 앞에서 한 신입생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 7분 만에 MIT 수학과를 침묵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윤 서울영재고를 수석 졸업하고 MIT에 최연소 수석 입학한 한국 여학생입니다. 제가 푼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배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후 MIT 교수들은 제 풀이법을 연구했고 수학과 학장은 저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지금 MIT가 아닌 서울 교육을 배우고 있다. 지금부터 한국 소녀가 MIT를 가르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영재고 졸업식 날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온 졸업 연설문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호명하시며 졸업장을 건네주셨죠.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긴장된 마음을 누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어요. 그날 저는 영재고 역사상 최고 성적으로 수석 졸업했습니다. 연단에서 내려오는데 담임 선생님이 작게 속삭이셨어요. 지윤아, 네 앞날이 기대된다. 한국을 빛내거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뜨겁게 달궜죠.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MIT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죠. 김지윤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2024학년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김지윤님은 저희 대학 역사상 최연소 수석 입학생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믿을 수 없어서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시며 놀라셨어요. 지윤아. 아버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었는데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서둘러 집으로 오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지난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밤새워 문제집을 풀던 날들, 중학교 때 친구들의 놀자는 유혹을 뿌리치고 도서관으로 향하던 발걸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공부를 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었죠. 16살 한국인이 MIT 최연소 수석 입학생이라는 소식은 학교에 금방 퍼졌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윤아, 네가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선생님들은 자랑스러워하셨고 후배들은 부러움의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끝없이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인천공항에는 가족과 선생님들이 배웅 나오셨어요.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는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내가 정말 그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MIT 유학생 담당자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김지윤 학생이죠? 한국에서 온 최연소 수석 입학생. 담당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캠퍼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담당자는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교육에 대해 어떻게 이런 성적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한국 학생들은 정말 대단해요.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죠. MIT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유명한 그레이트 돔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천재들이 공부하는 곳, 노벨상을 받은 교수들이 가르치는 곳, 그곳에 제가 서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죠. 한국을 빛내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첫 수학 세미나가 끝난 날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는데 동기가 보낸 링크가 있었습니다. MIT 학생들만 볼 수 있는 내부 포럼이었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신입생 김지윤, AI나 외부 도움 받는 것 아닌가? 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익명의 게시자는 제가 전산 수학 응용 강의에서 답한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풀 수 있냐는 거였죠.
댓글도 제법 달려 있었어요. 혹시 이어폰으로 누군가 도움받는 건 아닐까? 한국에서 미리 문제 유형을 다 외운 게 아닐까?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열심히 노력해온 제가 이런 의심을 받는다니 억울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지도 교수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갔어요. 지훈, 학생들 사이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말인데.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학과 교수진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과 교수들이 제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개별 문제풀이 시험을 치르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두려워하거나 항의하는데 제가 시험을 환영한다니 의외였던 거죠. 시험은 이틀 후로 정해졌어요. 수학과 교수 5분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니 냉랭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교수들의 표정은 엄격했고 학과장은 시계를 확인하며 시험 시작을 알렸습니다. 90분 동안 5문제를 풀어야 했어요. 문제지를 받자마자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었지만 영재고에서 이미 다뤄봤던 유형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와 공식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한 문제, 2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겼죠. 시계를 올려다보니 35분이 지나 있었어요. 놀랍게도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답안지를 검토한 후 손을 들었어요. 교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제가 답했어요. 다 풀었는데요. 교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학과장이 답안지를 가져와 훑어보더니 다른 교수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요. 칠판 앞으로 나가 하나씩 풀이 과정을 설명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독특한 접근법이었죠. 교수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의심, 그 다음엔 놀라움, 마지막엔 경이로움이었어요. 마지막 문제 설명을 마치자 수학과 학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방식은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 그분의 말씀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MIT 수학과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영재고 출신이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국 고등학생의 훈련량과 사고 수준이 놀랍습니다. 시험 사건 이후 저에 대한 캠퍼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거리를 두던 동기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교수님들도 더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 지도 교수님이 MIT 수학 클럽 모임에 참석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유명한 수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여 해결되지 않은 수학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였죠. 모임 장소에 들어서니 교수님들과 박사과정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입생인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토론을 지켜보았어요. 그날의 주제는 비선형 매핑의 최적화 계산이었죠. 모두들 수식을 복잡하게 나열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토론이 1시간 넘게 이어졌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도형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수식 대신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교수님 한 분이 제 노트를 보시더니 움직임을 멈추셨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부끄러워 말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제 접근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도형 직관법이었죠. 교수님이 제 노트를 들어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칠판으로 나와서 설명해 보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 영재고에서 배운 기하학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복잡한 수식 대신 원과 선, 도형들을 그려나갔어요. 한국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도형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직관적으로 수학적 구조를 시각화하는 방법이었죠. 문제의 본질은 기하학적 변환이었고 저는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선을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교수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한 교수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미적 경험이다.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예술 작품 같다고 하셨죠. 수학과 학장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김지훈 학생은 문제를 풀지 않고 구조를 설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학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반응을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여러 교수님들이 한국의 수학 교육에 대해 질문하셨어요. 특히 기하학과 도형 훈련법에 관심이 많으셨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직관적 사고를 배우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영재고에서 받았던 특별훈련, 밤새 도형을 그리며 패턴을 찾던 시간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 날 수학과 게시판에 재풀이 방법이 전시되었습니다. 한국식 도형 직관법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지나가는 학생들이 멈춰서서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미술관의 작품을 감상하듯이 말이죠. 그날부터 MIT 연구진들 사이에서 한국 수학교육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 밤새워 공부하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우리나라의 교육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도형 직관법이 화제가 된 지 2주 뒤였어요. 학과 게시판에 커다란 공지가 붙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MIT와 하버드 간 수학 대결 대회 공고였죠. 학생들이 모여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수학과 학장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지윤 학생, 우리 대표로 나가지 않겠나?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신입생이 MIT 대표라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학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부터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번갈아가며 예상 문제들을 풀게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연습했죠.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어요. 보스턴 중심가에 있는 대형 강당에 들어서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관중석에는 양교 학생들이 가득했고 심사위원으로 유명 수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MIT 팀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버드 팀을 보니 모두 박사과정 학생들이었어요. 첫 2문제는 양 팀이 비슷한 속도로 풀어나갔습니다. 저는 아직 출전 기회가 없었어요. 3번째 문제에서 하버드가 약간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4번째 문제는 복잡한 함수 관계식이었습니다. 우리 팀 선배들이 고전하고 있었어요. 학장님이 작게 물으셨습니다. 지윤아, 해볼래? 앞으로 나서는 순간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아마 신입생인 저를 보고 놀랐겠죠.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건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니라 2개의 작은 문제로 나눌 수 있었어요. 영재고에서 배운 이중 추론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칠판에 2개의 세로선을 그어 공간을 나누었습니다. 왼쪽에는 첫 번째 추론 과정을, 오른쪽에는 2번째 추론 과정을 적어 나갔어요. 한국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방식이었죠.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아 풀이를 마쳤어요. 답을 적고 뒤돌아보니 관중석이 조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제 풀이를 확인하더니 옳다고 발표했어요. 순간 MIT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버드 팀은 아직도 미국식 접근법으로 문제를 풀다가 중단한 상태였죠.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건 한국식 사고가 아니면 못 나온다. 이런 이중 추론법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그저 한국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특별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게 신기했죠. 대회가 끝나고 MIT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행가래치려 했지만 얼른 피했어요. 그날 저녁 하버드 수학회가 공식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국의 수학 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지도 교수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지윤아, 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니까요. 하버드와의 대결 이후 캠퍼스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학생들이 질문하려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메일함을 열었더니 학과장님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MIT 수학과 공식 뉴스레터에 제 이야기가 실린다는 내용이었죠. 그것도 특별 페이지로요. 그 주 금요일 뉴스레터가 발행되었습니다. 표지에 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김지윤 케이스라는 제목과 함께였죠.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수학과 교수님들의 인터뷰가 가득했어요. 그중 한 교수님의 말씀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계산하지 않고 본질을 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계산에 매달리지만 김지윤은 문제의 구조 자체를 파악한다는 거였죠. 그날 오후 학장실로 부르는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찾아갔습니다. 학장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놀라운 제안을 들었습니다. MIT 수학 커리큘럼 개편 자문단으로 참여해달라는 거였죠. 학교의 교육 방식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학장님 말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MIT 역사상 최초로 1학년 학생이 교수진 회의에 참여하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 특히 영재고에서 배웠던 접근법들을 MIT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가진 시각이 미국 교육에 신선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세계적인 교수님들 앞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교육 방식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첫 자문단 회의 날 마음이 떨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교수님들이 둘러앉아 계셨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이 저였죠. 학장님이 저를 소개하셨어요. 교수님들이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셨지만 몇몇 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학장님이 제게 의견을 물으셨어요.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영재고에서 배웠던 문제 해결 접근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각적 사고와 분할 정복 전략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죠. 설명을 마치고 나서 제가 직접 만든 문제 하나를 칠판에 적었어요. 한국식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쉽게 풀지 못했습니다. 미국식 접근법으로는 너무 복잡해져서 시간이 오래 걸렸죠. 제가 칠판에 나가 풀이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영재고에서 배운 방식으로요. 교수님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학장님이 제게 오셨어요. 지윤, 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내 도움이 많이 필요해.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모든 노력이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하니 부모님은 말없이 흐느끼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윤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한국의 교육을 세계에 알리는 내가 대견하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커리큘럼 자문단 활동을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학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들어가 보니 낯선 분이 앉아 계셨죠. 미국 수학협회 회장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윤 학생, 우리 연례 총회에서 발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전미수학협회는 미국 내 가장 권위 있는 수학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발표라니요. 학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미국 전역의 수학자들이 한국식 문제 해결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영재고 선생님들께 연락드렸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밤낮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주제는 한국식 문제 접근법과 인지 흐름 설계였습니다. 총회 당일 시카고 컨벤션 센터 대강당은 수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한국의 수학 교육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재고에서 배운 독특한 시각적 접근법, 문제를 분해하는 방식, 그리고 깊이 있는 사고 훈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실제 문제를 풀어 보였어요. 한국식으로 접근하면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청중석에서 감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발표를 마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3분 넘게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쏟아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많은 질문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지,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등. 미국 수학자들이 공식적으로 한국 교육 시스템에 질의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 과학 전문 기자가 제 발표를 올해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어요. 그 기사를 읽으며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깊이 느껴졌어요. MIT로 돌아오니 학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윤, 너 때문에 큰일 났어.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한국교육청의 자료 요청이 폭주하고 있대. 그 말씀에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의 수학 교육이 이제 미국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 계신 영재고 선생님들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의 발표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선생님들의 답장에는 자랑스럽다는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저 혼자가 아닌 한국 교육의 힘이었어요. 전미 수학협회 발표 이틀 후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친구들이었죠. 너 지금 한국에서 엄청 유명해졌어. 뉴스 못 봤어? 놀라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 제 얼굴이 KBS, SBS, JTBC 메인 뉴스에 나와 있었어요. MIT를 휘어잡은 19세 한국 여학생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JTBC 뉴스에서는 앵커가 그녀는 MIT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MIT를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여러 번 공유되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SNS를 열어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MIT 지음법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었어요. 누군가 제 발표 영상을 편집해 문제풀이법 강의로 만들어 올렸는데 조회수가 300만을 넘어가고 있었죠. 댓글은 대부분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자랑스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교육청에서 메일이 왔어요. 김지윤 방식 수학 지도안을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너무 놀라워서 한동안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영재고 은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지윤아,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배운 것을 세계에 알리다니. 선생님 음성이 떨리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한국에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던 그 시간들,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지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한국의 유명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 교육의 강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훈련, 도형적 사고방식, 그리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어요.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자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노트가 주목받았어요. 인터뷰 중에 잠깐 보였던 제 수학 노트가 캡처되어 전 세계 수학교사 커뮤니티에서 PDF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노트였죠. MIT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윤, 당신의 노트를 정식으로 출판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학장님께서 직접 추천하셨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끄적거렸던 노트가 이제 공식 교재가 될 수도 있다니요. 서울교육청에서는 김지윤 방식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 이름을 딴 교육 방식이 전국 고등학교에 퍼진다는 소식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모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지윤아, 우리나라를 이렇게 빛내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MIT 캠퍼스를 걷는데 미국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한국 문화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죠. 한국인 유학생들은 저를 보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더 인정받게 됐어요. 가끔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승리였으니까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봄 학기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메일을 확인하는데 UN 로고가 들어간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뉴욕에서 열리는 글로벌 교육 컨퍼런스에 아시아 대표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학장님께 보고드리니 흔쾌히 참석을 권유하셨습니다. 대학에서 공식 지원도 해주신다고요. 강연 주제는 제가 정하라고 하셨어요. 고민 끝에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를 설계하는 법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식 교육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안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이 저를 알아보고 놀라워했습니다. MIT의 한국 천재라며 CNN에서 봤다고 하더군요. 미국 언론에서 제 이야기가 계속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UN 본부에 도착하니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 순서가 되어 단상에 올랐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문제 설계 방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지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문제의 뼈대를 먼저 그리는 한국식 접근법에 많은 분들이 감탄하셨어요. 문제를 푸는 기술보다 문제를 보는 시각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제 마지막 말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명함을 건네며 협력을 제안했어요. 그 중에는 MIT 교수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저와 함께 공식 교육 커리큘럼을 공동 연구하자는 거였죠. 한국식 수학 교육의 핵심을 미국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 특집 뉴스를 내보냈어요. 한국의 수학, MIT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뉴스 채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조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건 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교육의 위대함이 세계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에서 배운 방식으로 세계의 문제를 다시 봅니다. 그 말이 다음 날 많은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에 불과했던 제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MIT로 돌아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수학 교육의 정수를 담은 커리큘럼을 만드는 일이죠. 이제 제 노트와 생각들이 다른 학생들의 교재가 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을 세계와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그들이 날 의심했을 땐 숫자로 답했고 그 숫자들이 결국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처음 MIT에 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교육을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